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전문가 강연 진행의 이로운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업이촌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하거나 또 어촌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금이 가장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창업 자금을 최대 3억 원,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많은 금융 정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수협은행의 권태경 팀장님이신데요. 평소 귀여기촌을 신경 쓰고 또 자세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금융에 대한 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협은행에서 정책자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태경 팀장입니다. 오늘 사이버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귀여하실 때 필요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귀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너무 기니까 제가 귀여 창업 자금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자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업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귀여하시기 때문에 귀어업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제 어업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상 용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나 아니면 농심보 보정 지원을 받으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는 우리 어업인을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 자원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업자와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정발시켜 소금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데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수산물 생산업에 종사하시거나 양식업, 그리고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우리 아울러서 어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여 창업 자금 이외에도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60일의 조업일수를 증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120만 원의 수산물 판매액을 증명을 하셔야지 정책 자금과 농심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업일수나 수산물 판매액이 좀 미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귀여 창업 작업에서는 귀업인도 이제 어업인이라고 간주하고 이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여 창업 자금을 받으실 때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외에 정책 자금을 받으실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업일수와 수산물 판매 금액을 증명을 하셔야지 다른 자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귀여 창업 자금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 창업 자금의 대출 융자 금리는 연 2%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15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대출 받고 5년 동안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매년 한 번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1억 원 대출을 받으셨다면 1년에 200만 원 이자 정도를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6년 차부터 15년 차까지는 여러분이 받으신 대출 금액의 이제 10분의 1씩 이렇게 분할 상환하셔야 되니까 6년 차부터는 대출 상환 계획도 미리 조금씩 짜두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이 대출은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어촌에 내려가셔서 신규로 창업을 하실 때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그리고 주택
그걸 구입하실 때에는 세대당 1,500만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그 자금 용도에 따라서 창업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해를 달리해서 별도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창업 자금을 받으신 분은 또 내년에 주택 마련 자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다음은 이 정책 자금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화 창업 자금은 수협의 자금으로 어업인들에게 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은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취급하지 않았더라면 기업 대출을 취급해서 한 3.77%의 수익을 얻을 텐데 정책 자금을 취급함으로써 한 1.77%의 기회 손실을 입게 되니까 이 부분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건 이게 정부의 자금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협의 대출 재원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군을 통한 행정 과정에서 배정받은 금액과 실제 대출 금액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 구조에서 미리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화 창업 자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을 통해서 이제 귀업인으로 이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수협에서 대출 심사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이제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행정관청에 귀화 창업과 관련된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신용 상태를 반드시 먼저 조회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상환 능력이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서 대출 심사가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어선어업과 양식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업종마다 자기 소유의 수산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출이 용이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자기 소유의 수산시설물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일반 대출도 아마 동일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양식업에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 양식장을 임차해서 양식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하기가 좀 많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실제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이렇게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수산시설물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도 이 또한 대출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농심보 보증서 발급 여부입니다. 어쩌면 농심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귀화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수협을 통해서 나의 보증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그 대출 한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온지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귀화 창업자금 사업 지침 중에서 중요하게 발표했던 내용 4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 사업 지침에는 없던 내용이었는데요. 20년 사업 지침부터는 연령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만 65세 이하인 기업인에게만 이 귀화 창업 자금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는 남편도 어업인이시고 아내분도 어업인인 경우에는 각각 귀화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대당 두 분한테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 한 분한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업종에 겸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15년 동안은 어업에만 전업하셔야 되고 다른 업종에 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예외사항으로 농업의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하고요. 3개월 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이런 기간제 근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은 경영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귀화 창업 자금 신규 공급 규모가 1,000억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은 내년 8월까지 꼭 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보통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다시 연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예외사항이고 원칙적으로 올해 사업자로 선정되셨던 분은 내년 8월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귀화하시려는 분들이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되시면 다음 해 8월까지는 내가 대출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금의 지원 대상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귀화 창업 자금은 창업 분야와 주택 마련 분야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산 분야와 또 어촌 비즈니스 분야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수산 분야는 이제 어선업, 양식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 유통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업 허가 취득 비용에 대해서 농심부 보증서가 발급이 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업 허가권 승계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촌 비즈니스 분야는 최근에 이제 동해안 쪽에 가보시면 서핑이나 요트샵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수산 부분에 있어서는 농심부 보증이 지원이 되는데 어촌 비즈니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도 종사하셔야 되지만 농심부 보증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핑이나 요트샵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이 아니라 해양 레저에 속하기 때문에 농심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마련 지원 분야는 제한 사안이 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시거나 또 신축, 리모델링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나 임대보증금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화 창업 자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PPT 보는 바와 같이 어업 이외에 다른 업종에 근무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신청자에서 제외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에 이제 근무하시다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금은 어업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어업을 좀 이제 대형화, 규모화 하시려고 하셔서 법인체를 설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업법인이나 수산법인에게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귀농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만약에 귀농 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또 귀화 자금은 중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유사 업종으로 횟집이나 펜션, 이렇게 숙박업을 또 같이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펜션, 민박, 횟집 이런 부분들은 창업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마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 구입하시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선업에 있어서 그 매매로 어선을 구입하는 경우에 타인 명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왜 생겼냐 그러면 가족 간에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하다 보니까 잠시 옆집에 아니면 지인분한테 잠시 명의를 옮겨 놓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타인 소유인 경우에 타인이 소유했던 기간이 2년 이상 지나야지만 그 매매를 인정한다는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을 하셨는데 귀여업인들께서 절세의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다시 이렇게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출 융자 기간인 15년 동안에는 이렇게 지분 분할하는 것도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귀여업인 본인 명의로 15년간 유지하셔야 되고요. 분할을 하시려면 결국은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신 이후에만 그것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선업에 종사하시거나 양식업에 종사하실 텐데요. 19년 같은 경우에 959명의 귀여업인들 중에 863분이 어선업에 종사하실 만큼 대부분이 이제 어선업에 많이 종사를 하시니까 이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업에 있어서의 대출 상담 시 환경과 유의사항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업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에 비교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어선을 나중에 담보로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선업은 크게 어업 허가 승계에 필요한 취득 비용과 어선 구입 비용 그리고 어구 등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이 이제 신청하시게 많이 되죠. 허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어선 중개소 두 곳의 평균 가격을 이제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지불하게 된 허가 비용만큼 아마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시게 되는데 반해서 어선 구입 자금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급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실제 대출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지급했던 매매 대금으로 생각하시지만 대출 기관에서는 그 선체의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 기준으로 대출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선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보다 낮은 감정 평가액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감정 평가 기준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의 대출이 될 수 있으니 그 뒤에 이제 자부담은 조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어선은 농심보 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좀 곤란해지실 겁니다. 이번 유념하시고요.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려고 하는 귀어업인들께서는 다음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대출 기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선을 이제 매매하실 경우에는 이제 허가증 그리고 어선 원부 그리고 매매 계약서, 선적증서 그리고 어선 검사 증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어선 장비를 이제 구입하실 때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출 기관이나 이제 보증 기관에서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사인들 간의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어선 장비를 사용하고 계시든지 중고 장비를 이제 서로 이렇게 매매 형식으로 하게 되시는데 세금 계산서 이제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좀 어렵다는 부분 유념하시고요. 업 허가 승계를 위해서 이제 그 대금을 필요하실 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업 허가 거래 금액 조사서를 이제 끊어 주시면 되고 받으셔서
대출 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조사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업 허가 승계 비용과 어선 매입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경우에는 이것이 대출 한 건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업 허가 취득 비용에 대해서 한 건, 그리고 어선 매입에 관해서 한 건, 이렇게 두 건의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 서류를 두 부씩 필요하니까 요즘은 유념하셨다가 매입과 업 허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제출 서류가 두 부씩 필요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실제 어선업에 영위하기 위해서 귀하셨던 분의 제가 이제 금융 설계했던 부분들을 이제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이분은 9.77톤 어선을 이제 매입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허가권도 취득하시고 여러 가지 어선 장비를 이제 마련하시는데 총 4억 7,7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이게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1억 7,700만 원은 이제 자기 부담금으로 이게 준비를 하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출 기관을 통해서 융자 받으셔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이제 운전 자금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 승계를 위해서 필요한 취득 자금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이제 한 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어선을 새로 이렇게 건조하시려고 한 2억 3,500만 원 이제 들었네요. 이분들 여기도 보는 것처럼 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이제 어선 건조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3억 4,200만 원인데 이제 감정을 하게 되니까 대출을 2억 3,500만 원. 원래 계획하셨던 것보다 대출은 적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신용대출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심보에 이렇게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 농심보로 끊고 나서 이제 그 선박이 여러분이 이제 소유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제 농심보는 이제 사라지고 추가로 이제 건저당을 이제 설정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자금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낚시어선입니다. 사실 이제 귀여 창업 자금을 이제 신청하실 당시에는 이 배가 과연 어업에만 전업을 할 건지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에서는 그 선체의 형태를 보고 낚시어선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에서는 이 선박의 금형 그리고 낚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타실 뒤에 휴게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보통 어선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칸이 이제 한 4칸 정도 이렇게 식으로 어선을 건조하게 되는데 이제 물칸 수를 줄여서 그 유어객들의 편익을 이렇게 도모하고자 하는 형태의 어선을 갖추고 있는 걸 이제 낚시 어선으로 간주하고 이제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귀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어한기에 낚시 어선업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해가 없도록 어선 구조에 민감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업에 이어서 양식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사실 양식업의 대출 받기가 어선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고 나중에 이 어선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양식업 같은 경우에 등기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수산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관에서는 채권 보존에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출을 좀 많이 대출 심사가 좀 강화되고 대출이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서는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소유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임차해서 양식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담보 제공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농심부에서는 심지어는 임대인에게 건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임대인의 건저당 설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경우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규모에서 좀 시작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통해서 이제 귀여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기 전에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에 먼저 찾아가셔서 나의 보증 한도와 대출 한도, 대출 가능 여부들을 잘 판단하시고 또 상의하시고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고 양식장 이외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담보물이 있다면 적극 이렇게 제공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에 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부지 구입 시 유의 사항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부지 구입 시에는 부지 구입비의 10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총 대출 금액의 50% 이내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양식업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실제 양식업은 짓지 않고 부지만 취득하고 하는 투기 세력들이 있어서 총 대출 금액의 50%로 제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례 4번을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부지 구입부로 2억 원만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시면 총 사업비에 2억 원밖에 안 돼.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게 되고요. 사례 3번처럼 부지 구입비는 2억 원, 시설 사업비로는 1억 원 하게 되면 총 3억이지만 부지 구입비는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은 총 2억 원밖에 안 되고 이 2억 원도 시설 사업비로 1억 원, 부지 구입비로 1억 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업 하실 분들은 이렇게 부지 구입비가 대출 집행 금액의 50% 이내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지 구입 목적으로 먼저 대출 후 시설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사례 4번의 경우처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부지 구입 목적으로 대출 받으셨던 대출도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귀여 창업 자금을 받는데 이제 80%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보증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전기금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보증서를 이제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증서는 귀여 창업 자금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정책 자금을 받으실 때 필요하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증서는 개인에게는 총 15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을 하실 때는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정에게 이제 보증료라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귀여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여하셔서 이제 창업을 하실 때 필요한 금융 비용은 귀여 창업 융자 비율인 2%와 농심보 수수료인 보증료인 0.3% 총 한 2.3%의 금융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추정하시고 금융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증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생각만큼 제 사업이 잘 안 돼서 부실 났을 때에는 대출 기관에다가 대출금을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농심보에다가 구상권으로 이게 그 융자금을 상환해야 된다. 그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심보 보증 상품 중에 귀여 창업 자금과 연계된 그 보증 상품이 바로
청작년 귀여창업 신용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상품은 다른 농심부 보증상품하고는 다르게 많은 편의성들이 있습니다. 다른 보증상품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보증수수료가 0.5%, 뭐 1%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0.3%밖에 안 되고요. 보증심사가 일반 보증상품보다는 간단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조금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뭐냐가 있냐면 귀여창업은 아까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이 보증 상품은 만 55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하인 분들은 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보증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발급되는 반면에 만 55세가 초과하시는 분들은 일반 보증 상품을 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보증 상품은 좀 보증 심사가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보증서 발급 여부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알 것 같고요. 보증 한도는 귀여창업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4번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여창업자금을 받고 나신 이후에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점을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감사의 부분과 하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감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한해서 이제 감사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업에 전업하고 계시는지 사업장은 이탈하지 않으시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업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을 또 향유하고 계신지 확인하셔서 전업해야 되는데 겸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도 이 대출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에서 어업에 잘 정착하고 잘 하고 계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감사원이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자체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업을 이제 종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업 구역을 이탈하시거나 정부에서 정한 어구어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하시면 여러 가지 행정 제재 조치가 지나게 되는데요. 뭐 과태금을 낼 수도 있고 어업 행위를 정지받게 되시는데 60일 이상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시면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다른 정책 자금도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융자금 지원 제한을 올해부터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지역에서 그리고 정해진 그 어구업법에 따라서 어업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책 자금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셨다가 앞으로 어업을 경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귀여창업 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그리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귀여창업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을 주제로 권태경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또 많은 정보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019년 귀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양식장 시설을 확충한 후에 진도군으로부터 사업 추진 실적 확인서를 받아 자금 집행을 위해 수협을 방문했으나
웬일인지 집행금 전액이 융자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인들께서 행정관청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배정을 아마 통보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출 기관을 방문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출 기관에서는 그 기업인들의 신용 상태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관청으로 받았던 배정 금액과 다르게 대출 금액이 좀 작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 받은 그 금액대로 받는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하지 마시고 수협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사업 계획을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 배정을 받더라도 다소간에 조금 감액이 된다는 것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그렇죠. 꼭 기억해 두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낚시 어선을 운영하고자 할 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올해 그 지침에서 낚시 어선업에 대해서 이 기업 창업 자금 제한 규정이 이제 생기면서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어업인들에게 이제 낚시 어선업을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허용한 건 어항기에 별도로 이제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항기에 한해서 낚시 어선업을 이제 하도록 허용한 거였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어업에 전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낚시 어선업만 전업을 하시는 수요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기관에서는 이분이 어업에 전업하실지 낚시 어선업에 전업하실지 대출 시점에서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없기 때문에 대출 받을 시점에 어선의 구조를 보고 낚시 어선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항으로 이제 항구에 내려가 보시면 일반 어선과 낚시 어선은 명확하게 그 어선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일반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선의 거명이 좀 둥그러슴하게 좀 넓은 반면에 낚시 어선들은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날렵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 낚시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농심보 이제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에서 이제 어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가게 되는데 갔을 때 그 어선의 거명 구조를 보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선의 구조가 낚시 어선 형태를 띠고 있으면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이 조금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가서 상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 창업 자금은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지원된다는 이 사업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낚시 어선은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한 가지 같고요. 방법은요. 네. 안타깝지만 이렇게 그 2%의 낮은 금리의 이제 정책 자금을 이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대출로 이렇게 갈 수밖에 그렇게 풀어야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래도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출을 해드려야 하니까 그렇죠. 이 점은 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택 구입 지원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가 융자금 상환 기일 전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했을 경우
사업이 취소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팀장님,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귀여하시고 나서 융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했거나 아니면 신축했던 이제 주택이 다른 주택으로 이렇게 다시 뭐 갈아타야 되거나 다시 이렇게 매입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금은 주택뿐만 아니라 수산 시설물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대출을 받고 했던 그 15년이라는 융자 기간 동안은 그 시설물을 그 본인 소유로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시거나 임대를 하시면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매각하시면 융자금 전액을 이제 상환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융자금을 다 상환하시고 이렇게 다른 주택이나 다른 수산시설물들을 이제 얻으셔야 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매도뿐만이 아니라 임대도 그렇습니다. 네, 해당이 된다고 예. 하니까요. 이 네. 점은 꼭 기억하셔야지만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귀여 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은데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우실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사업 기간 연장은 대출 기관에서 이렇게 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 주관 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사업자 선정이 되시면 다음해 8월까지 대출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통 보면 그런데 8월 이후에도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자기가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것보다 이렇게 생각보다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조금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행정관청에 가셔서 귀여 사업 연장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으시면 언제든지 또 가능하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 사업자 선정되신 분이 올해 대출 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음해까지 언제나 대출 받으시면 되니까 행정관청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8월까지지만 신청을 하신다면 12월까지도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사업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쉽고 자세하게 금융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이버 귀요기촌 박람회 사이트에서 전문가 상담 코너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요.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신 권태경 팀장님 그리고 수협은행의 우재용 과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